Joining us today. My name is Juch Nam, Executive Director of AmCham Korea. Welcome to our 50th webinar on AmCham Innovate Customer Experience with Core AI. Today, we'll be joined by Young-Soo Lee, who is currently serving as the Country Manager and VP of Sales at Core AI, a global leader in conversational AI platform. Prior to Core AI, he was the Country Manager at Automation Anywhere, introducing the robotic process automation solution in Korea. He also has experience in global IT companies such as Dell, EMC, and IBM as the head of sales. All in all, he has dedicated over 25 years in the IT industry. Core AI will introduce digital transformation using powerful conversational AI-based digital assistants. This digital assistant describes various cases and methods to improve employees' productivity and customer satisfaction through new types of natural language processing and cognitive search technology, which improves the competitiveness of the user's company. Core AI's conversational AI product portfolio has and will continue to transform enterprises by automating delightful customer and employee experiences with unmatched contextual intelligence. We hope this webinar can inform you on the benefits of AI assistance as a reference for your business's future demand for efficiency and competitiveness. Please note that today's webinar will mainly be in Korean, and should you have any questions, be sure to address them only during the Q&A session at the end and not on the chat function. Thank you. Mr. Lee, the floor is yours.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부터는 한국말로 제가 발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코어 AI 한국 지사를 좀 맡고 있는 이영수라고 합니다. 코어 AI라고 하는 회사가 잘못 보시면 코리아 아이로 보여져서 그래서 가끔가다 한국 회사냐고 여쭤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지금 현재 코어 AI는 플로리다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고 글로벌 비즈니스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내용은 대화형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비서를 통해서 고객과 직원의 경험을 어떻게 혁신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간단하게 몇 가지 사례도 좀 저희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다양한 부서에 계셨던 분들, 그리고 다양한 포지션에 계신 분들이 오늘 참석을 좀 하셨는데, 그래서 이게 특별히 IT 아젠다라고 저희가 보여지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 전사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지금 해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한국의 지사는 작년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좀 생소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많은 고객분들이 지금 한국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영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코어 AI의 비전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이게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어로 저희가 표현되고 있긴 한데 기업의 어떤 경영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객, 그 다음에 기업의 파트너, 그리고 직원, 이 수없이 많은 어떤 커뮤니케이션들, 그리고 인터랙션을 표현하는데 어떤 상호작용들을 저희가 자동화를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회사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저희가 가속화를 한번 하는 게 코어 AI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객과 직원과 파트너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예를 들면 FAQ, 아니면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 제품에 대한 질문들, 이런 것들을 자동화한다든가, 아니면 회사 내에서 여러 가지 HR이나 IT에 관련된 일들을 실제로 자동화한다든가, 그래서 실제로 인간의 언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실제 회사 내 어떤 프로세스에서 자동화시키고자 하는 게 코어 AI의 하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까지 많은 기업들이 자동화라고 하는 컨셉을 고민을 좀 많이 해오셨고, 실제로 이 자동화라고 하는 게 요즘에 로봇 형태로 소프트웨어 로봇 형태로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 아마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아시는 분도 계시고 좀 처음 생소하신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RPA라고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사내에 이미 많은 어떤 소프트웨어 로봇들이 이미 도입이 돼서 자동화가 여정이 이미 시작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그 여정들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확산 그리고 가속화하는데 저희가 코어 AI라고 하는 대화형 AI 솔루션들이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좀 이해를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어느 고객사들이 주로 많이 쓰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해봤고요.
사실 코어 AI를 처음 들어보시는 고객분들도 많으실 텐데 실제로 코어 AI라는 회사가 생긴 지가 지금 2014년부터 이제 회사가 셋업이 돼서 이제 운영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스타트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하지만 이미 상당히 많은 고객사를 지금 글로벌하게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 코어 AI 플랫폼을 활용하시는 고객사가 이제 사실은 7천만 명이 지금 넘는 그런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많으시죠. 그리고 실제로 이걸 직원들이 이제 활용하는 경우는 보면 50만 명 이상이 저희 코어 AI를 활용을 해서 예를 들면 HR 프로세스든가 뭐 IT라든가 아니면 세일즈 그래서 직원들이 어떤 직원의 경험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쓰시는 그런 고객사들도 많고요. 그리고 비용에 대한 절감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사실 이런 고객의 경험과 직원의 경험들이 향상이 되면서 이제 매출 증대 효과도 많이 누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 코어 AI를 쓰는 이제 고객분들을 뭐 어떤 산업군별로 좀 보면 특정 산업에 이렇게 어떤 종속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융, 그다음에 제약, 헬스케어, 그다음에 소비재, 그다음에 리테일 쪽, 이커머스 쪽, 그다음에 텔레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제조 산업 쪽까지 다 포함을 해서 다양한 고객사들이 이제 코어 AI 고객으로 좀 표현이 좀 돼 있고 사실 오늘 이제 암참을 통해서 이제 코어 AI를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에 있는 상당히 많은 미국의 본사로도 많은 기업들 중에 또 코어 AI를 활용을 해서 어떤 뭐 생산성을 높인다든가 어떤 고객 경험을 또 향상시켰다든가 또 직원의 경험을 향상시킨 그런 사례들이 꽤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한국에서 이제 본사를 또 미국에 둔 고객분들 또 본사가 또 해외에 계신 분들이 또 이제 한국에서 비즈니스 하실 때 이런 어떤 기술들을 좀 활용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그래서 저희가 한번 여기에 오늘 소개를 좀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산업군에서 다양한 활용 용도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금 소개를 저희가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으로 저희가 도대체 대화형 AI라고 하는 게 어떤 기술이냐, 그래서 그거를 좀 데모를 저희가 간단하게 이제 만들어봤고, 이거는 사실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아이디에이션 하는 측면에서 한번 이런 형태로도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는 사실 영문이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한글로 제가 만들어 봤고요. 사실 코어 AI는 전 세계적으로 한 20여 개국 언어를 제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사업을 하시는 고객분들이 예를 들면 이제 한국에 계신 고객분들 중에 해외로 좀 나가고 싶다. 근데 이제 이런 대화형 인공지능 솔루션들을 좀 채택하고 싶은데 국내 솔루션은 이제 한국어밖에 안 돼서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고객분들은 예를 들면 이제 영어나 일본어나 그다음에 해외의 다양한 언어들을 이제 함께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화형 어떤 플랫폼들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또 대안이 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사실 왼쪽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제 왼쪽과 오른쪽을 가만히 보시면 왼쪽은 이제 저희가 웹사이트 내에서 사실은 지금 저희가 웹사이트에서 서핑을 하다 보면 이제 다양한 어떤 버튼을 눌러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그런 정보들을 이제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왼쪽에 있는 상황은 일종의 챗봇처럼 보여지긴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근데 챗봇은 아니고요. 실제 이거를 가만히 보시면 저희가 고객사의 이제 웹사이트 내에 이런 채팅창이 하나 뜹니다. 근데 이 채팅이 이제 단순하게 챗봇을 하는 채팅창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 개인화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시카고에 있는 어떤 드라이버 잡을 내가 찾고 싶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주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너는 어떤 잡을 찾고 싶냐? 예를 들면 너는 혹시 라이센스는 있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이트 내에서 이 사람한테 가장 최적화된 어떤 정보들을 제공하기 위한 질의응답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자연화 형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연화 형태로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어떤 일들이 있냐면 고객사의 웹사이트에 여러 가지 서핑하는 것들을 이제 요걸 통해서 정보들 이 하나의 창에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또 이 창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이제 이력서 같은 경우도 특정 사이트에 들어가서 뭔가를 이력서 포스팅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창 안에서 어떤 이력서 같은 경우도 포스팅을 해서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야, 그게 뭐 별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의 웹 디자인이나 UI, UX라고 요즘에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인터넷 어떤 웹사이트를 어떤 변경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최근에 여러분들이 정보를 많이 얻으시는 게 거의 대부분 웹사이트나 아니면 뭐 구글 플레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다운로드 받는 앱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많이 얻으신다라고 하면 이제는 앞으로는 저런 대화형 창을 통해서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제 이게 패러다임이 아마 지금 바뀌고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고객분들 중에 저희한테 노 UI라고 또 뭐 제로 UI, 노 UI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앱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뭐 예를 들면 ERP라든가 CRM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이제 관심을 많이 안 가지시고 사실은 이런 툴을 통해서 ERP나 CRM이나 그다음에 HR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IT 시스템이나 또 SCM 같은 거 이런 시스템들을 자동으로 접속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구조를 요즘 좀 고민을 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거는 저희가 하나의 아이디에이션 차원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고요. 또 오른쪽을 보면 저희가 이제 이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만들어 본 건데 실제로 이거는 헬스케어 쪽에 이제 건강비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한글로 이렇게 뭐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좀 알아봐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어떤 뭐 쇼핑몰하고도 연결하는 것도 저희가 자유자재로 저희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거 구성하는 게 사실 뭐 며칠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실적으로 이제 그 대화형 창을 통해서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개인정보 요즘에 보호법 굉장히 많이 강화되고 있는데 그 고객사들한테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승인받는 것도 이 창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지금 여기서 제가 지금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안에 폼을 제가 만든 겁니다. 실적으로 이제 고객분들한테 설문조사 하실 때도 이 폼을 쓰셔도 되고 근데 이 폼은 도대체 어떤 폼이냐로 보면 제약사에서 예를 들면 이제 이상 반응이 몸에 있을 때 그거를 저희가 파마코비질리언스라고 표현을 또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받는 정보를 이제 그 고객사회로부터 이제 정보를 수령하는 그런 일들을 또 이런 창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정보를 받게 되면 이 정보 받은 걸 가지고 회사 내 적절한 시스템에 얘가 자동으로 또 인풋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는 하나의 이유는 실질적으로 이런 대화형 AI 기술들이 자연어를 이 시스템에 다 사람의 언어를 이해를 하고 그 언어에 가장 적합한 의도를 저희가 파악한 다음에 그거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내부의 프로세스를 저희가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게끔 한번 해보겠다라는 게 저희가 이제 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그냥 기본적인 걸로 저희가 보여드리는 건데 실적으로 저희가 최근 들어서 고객분들이 저희한테 계속 많은 아이디어들을 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저희가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런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할 때 웬만한 것들은 거의 다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맨 마지막에 잠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뭐 PPT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저희가 오늘 참석하신 분들한테 이제 한번 제 언을 드려보고 싶은 게 이런 앞으로의 어떤 고객 경험이나 직원 경험을 좀 향상시키고자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있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예를 들면 그 담당 현업에 계신 분들을 한두 시간 정도 저희가 실습 교육을 한번 시켜드리면 본인이 또 만들어내실 수 있거든요. 이런 어떤 대화형 창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실습 교육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또 저희가 뭐 한 반나절이든 한 하루 정도로 저희가 이제 또 어떤 프로세스를 저희가 이런 형태의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자동화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또 워크숍도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주시면 그런 부분들 저희가 프리 오브 차지로 지금 현재 제공을 해드리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기업 내 어떤 고객이나 직원의 어떤 경험들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저희가 이제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이제 대화형 AI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형태로 구현이 되는지를 잠깐 저희가 보여드렸고요. 사실은 이제 보시면 야 이거 챗봇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그러시는데 실제로 이제 챗봇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사실은 저희는 챗봇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고 저희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고객과 그 다음에 직원과 기업 간의 어떤 그 상호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들 자동화하는 하나의 툴이라고 저희가 이제 말씀을 항상 드리고는 있습니다. 잠깐 다음 페이지로 다음 페이지로 좀 넘겨주실래요? 어쨌든 지금 하나의 이제 데모를 통해서 이제 대화형 AI라고 하는 기술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잠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제 이게 왜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많이 얘기가 나오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잠깐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그 가트너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올해 2021년도에 이제 기술 전략 트렌드를 이제 발표를 올 상반기에 지금 하셨는데 거기에 보시면 한 9가지 정도의 기술에 대해서 말씀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보면 이제 대화형 AI라고 하는 기술과 연결되어지는 어떤 트렌드가 보면 이제 사람 중심의 어떤 기술들, 예를 들면 행동 인터넷, 여기 보면 이제 인터넷 오브 비헤이비어라고 표현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통합 경험. 그래서 요즘에 그 옴니 채널이라고 또 여러분들 많이 표현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초자동화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영역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대화형 AI라고 하는 그 기술 영역과 또 연결이 되는 하나의 기술 전략 트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동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요즘에 보시면 뭐 웨어러블
또 워치도 좀 있고 그래서 사람의 모든 행동 패턴 그리고 사람의 모든 커뮤니케이션들을 로그를 남아서 그것들을 또 분석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모든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한 하나의 기술 영역들 그리고 또 통합 경험이라고 하는 게 요즘에 기업과 고객과 직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의 다양한 그 패턴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웹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고 전화상으로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굉장히 다양한 어떤 메신저를 통해서 또 커뮤니케이션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파편화가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통합적으로 이거를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끔 하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즘에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긴 하지만 AI 기반의 컨택 센터라고 하는 기술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전화를 하게 되면 요즘에는 굉장히 다양한 문의를 여러분들한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뭐 단순 그런 질의응답인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상담원이랑 직접 통화를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진짜 채팅창을 통해서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거를 고객의 의도를 파악을 해서 굉장히 자동으로 이제 분산하는 어떤 그런 컨택 센터 기능들도 요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 그 다음에 초자동화라고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초자동화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작년에 이제 그 나왔던 그런 컨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작년에는 어떻게 보면 처음 이제 초자동화라고 하는 컨셉이 나오면서 올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실제 고객사에 어떻게 확산되고 이제 고도화되고 하는 그런 그 현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여기 좀 보시면 RP라고 하는 영역은 웬만하면 고객분들이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고 이게 이제 룰 기반의 업무 프로세스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어텐디드 로봇이라고 표현하는데 실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뒷단에 이제 회사 내에 있는 데이터 센터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로봇들을 실질적으로 재무나 그 다음에 실제 여러 가지 사무 업무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입을 2018년도부터 해가지고 많이 도입을 좀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도입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들이 있으셨던 게 이게 이제 확산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도 굉장히 많아지셨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확산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대화형 UX, 컨버세이션을 UX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챗봇이나 지금 여러분들 웬만하면 집에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이 스마트 스피커 관련된 그런 기술들, 그 다음에 이제 버추얼 어시스턴트 저희가 이제 오늘 계속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가상 비서 혹은 디지털 비서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뭐 대표님들이 주로 많이 비서분들을 이제 그 협업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비서분들을 하는 일들을 사실은 가상화시켜서 그거를 제 비서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제 활용할 수 있게끔 해보자. 그래서 실제 이 RPA라고 하는 기술과 이런 챗봇 기술들을 저희가 같이 통합을 해서 이제 그 운영을 이제 회사의 어떤 여러 가지 인터랙션들을 자동화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게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고요. 실적으로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요즘에 이제 워크플로우나 그 다음에 이제 요즘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디지털 옵스라고 표현하시기도 하고 또 AI 옵스라고 하기도 하고 또 ML 옵스라고 또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의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을 AI, 그다음 머신러닝 이런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좀 자동화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상당히 과거와는 좀 다르게 고도의 어떤 자동화 기술 영역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이 신문에서나 아니면 학술지에서만 보셨던 그런 기술 영역들이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 내에 오퍼레이션 하는데 이제 하나씩 지금 탑재가 되기 시작을 했고 그런 기술 영역들이 이제 함께 이제 모이게 되면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고 표현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지금 많은 고객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는 많이 와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저희한테도 이런 대화형 AI, 대화형 UX, 그 다음에 챗봇, 그 다음에 버추얼 어시스턴트에 대한 거, 심지어 또 저희한테는 워크플로우라고 하는 컨셉으로 저희한테 질문하시는 분들 꽤 많으십니다. 그래서 실제 한 직원이 A라는 프로세스부터 B라는 프로세스까지 쭉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술 영역들을 통해서 자동화를 하실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적으로 이것들을 각 개인, 각 사업 어떤 직원들, 그 다음에 어떤 고객 대응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검토하고 실제 이거 도입하시는 그런 분들이 좀 많아지시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컨셉은 앞으로도 아마 계속 이 얘기가 나오실 거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지금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검토를 하시는 분들은 많은 컨설팅 기업들도 이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이런 다양한 기술 영역들이 이제는 고민을
실제하시고 이제 POC나 개념 검증을 하셔야 되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사실 이 내용은 사실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이거는 저희 본사의 어떤 자료는 아니고 저희가 최근 들어서 이제 고객분들한테 이제 많이 듣는 얘기들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대화형 AI라고 하는 기술들을 저희가 이제 고객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을 때 이제 고객분들이 이제 이걸 하나의 기술 영역으로만 생각을 좀 하시는 경향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고객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게 사실 기술 하나만 가지고는 저희가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화형 AI라고 하는 이 가상 비서라고 하는 기술 영역에는 핵심이 딱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연어 처리 기술과 인지 검색 기술. 예를 들면 자연어 처리 기술이라고 하는 건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언어를 저희가 정확하게 의도를 인식을 하고 그 의도에 가장 최적화된 답변을 드리는 게 사실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게 이제 그 가상 비서 역할인데 자연어 처리 기술이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구현이 안 됩니다. 실제로 사람이 하고 있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나 이것 좀 해줘라고 했을 때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거에 최적화된 답변을 찾아내는 거. 예를 들면 이것 좀 해줘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그러면 선택지가 100가지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걸 말씀을 드려봐야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비서 역할이라고 볼 수 없고 가장 나이가 원하는 것들에 최적화된 답변을 하고 최적화된 어떤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 그런 관점에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기술 영역인데 이 기술 영역들의 기본이 되는 영역은 사실은 기업 내 지식 자산들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하다 보면 고객분들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이 그래 오케이 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다양한 기술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케이. 근데 사실 기업 내 지식 자산들이 이건 사실 문화적인 관점도 있고 사실 회사 내에 어떤 프로세스에 대한 어떤 그 변화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회사 내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적 자산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내에 다양한 문서들도 있고 제품의 매뉴얼도 있고 그 다음에 업무 매뉴얼도 있고 각자 어떤 영업대표들, 각자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난리지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구조화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요즘엔 최근에 이제 컨설팅 기업들이 이제 제시를 하는 것들이 이제 기업 내에 가지고 있는 그런 다양한 지식 자산들을 디지타이즈하고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어떤 그 새로운 어떤 AI 기술들과 접목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빅데이터나 뭐 이런 것들을 다른 데서 찾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내에 있는 자산부터라도 잘 써먹을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게 이제 요즘에 또 많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상담원을 통해서 들어오는 각종 질의응답들,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고객하고 상담을 하든 파트너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수없이 많은 커뮤니케이션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뭐 예를 들면 제품에 대한 정보들, 예를 들면 제약사라고 하면 약에 대한 정보들, 이것도 잘못 전달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사태가 벌어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 그래서 어떤 그런 다양한 업무 매뉴얼들, 그 다음에 사내 지식,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KM이라고 요즘에 날리지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지식관리 시스템을 많이 도입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조금 더 디지타이즈하고 그 다음에 자연어 처리 기술과 인지검색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실제 고객이나 직원이나 파트너 그리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의 이런 것들을 연동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게 요즘에 나오는 하나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세일즈하고 마케팅 어시스턴트라고 표현하는데 영업 비서, 마케팅 비서, 아니면 HR 비서, IT 비서. 실적으로 뱅크 어시스턴트라고 해서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가 고객 중에 한 분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저희의 은행 업무를 지원해주는 로봇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계좌를 이체를 해줘. 그럼 어느 계좌에서 얼마를 이체할까요? 이런 형태로 제가 대화를 하면서 이체할 수 있는 뱅크 어시스턴트, 헬스케어 어시스턴트도 마찬가지. 리테일 어시스턴트 다 이제 각 산업별로, 그 다음에 각 업무별로 저런 비서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여러분들 각자 옆에 하나의 이제 예를 들면 1인 1곳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몇 년 됐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이제 구현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런 대화형 AI 기술들이 올라오면서 한 사람이 이제 예를 들면 임원분들만 비서를 고용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이제 저런 비서들을 활용을 해서 예를 들면 실제로 고객하고 일정 잡는 것도 저 비서를 통해서 일정을 잡고 실제로 고객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게 얼러트 띄우는 것도 저 비서를 통해서 하고 회사 시스템에 굳이 내가 재택근무하는데 일일이 그거 보안 그거에 뚫고 들어갈 게 아니라 그냥 비서한테 얘기해서 야, 회사 시스템에 이거 좀 업데이트를 해줘. 그러면 이제 얘가 알아서 회사 내에 있는 시스템에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또 리포트를 출력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사실은 이제 가능한 시대가 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회사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검토를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실제로 인공지능 기반의 지식 자산화 프로젝트, 컨택센터 고도화 프로젝트, 챗봇 고도화 프로젝트 뭐 이런 프로젝트들이 사실은 대화형 AI 기술하고 접목되는 그런 다양한 그런 프로젝트들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대화형 AI 기술들의 실제 이제 시장 상황을 보시면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 들어보시는 것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 자체가 한 30% 이상 성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가장 많이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게 고객 만족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CX라고 표현하는 거의 근간은 뭐냐면 고객을 어떻게 하면 잘 만족시킬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뭐 고객사들이 어떤 회사와 커뮤니케이션에 많이 기다리거나 부정확한 정보가 나오거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대화형 AI 기술을 통해서 이제 개선을 하겠다는 게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고 고객 만족도 향상이 올리면서 그 다음에 오는 것들은 뭐냐면 매출 전환이에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제 코스트 세이빙 효과도 있긴 하지만 대화형 AI 기술들은 CX하고 EX, 이제 고객 경험, 직원 경험을 향상을 시키면서 저희가 원래 목표로 하고 있는 것들은 기업의 어떤 파이프라인 증대, 리드 증대, 아니면 뭐 매출 증대, 이런 쪽을 저희가 주로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기술 자체가 가장 키가 되는 것들은 자연어 처리 기술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언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사람의 언어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그 기술이 가장 중요한 기술 영역 중 하나라고 제가 볼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앞으로의 시장 예측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웹브라우징 관련돼 가지고 이제 아까 잠깐 보셨던 것처럼 이제 웹브라우징을 할 게 아니라 그냥 대화형 창을 통해서 예를 들면 하나의 사이트, 예를 들면 뭐 정부 사이트를 간다든가 아니면 특정 사이트를 갔을 때 사이트 일일이 저희가 뭐 찾아다니면서 지금 그 복잡하게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대화형 창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사이트 안에 들어가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앞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클라우드나 모바일 퍼스트 전략이 아니라 이제 대화형 AI 퍼스트 전략으로 이제 전환이 될 것이고, 실제로 앞으로 이거는 뭐 은행 업무에 이제 그 평균적이긴 하지만 이제 앞으로 90%의 은행 업무는 가상 기술을 통해서 자동화될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아마 앱을 통해서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앱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제 한 단계 진화가 되면 이제 가상 기술을 통해서 대화하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변하실 거고, 이제 사실 저희가 이게 예상 효과로 보면 이제 고객 지원 비용이 사실 가상 비서를 통해서 인건비가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고객 비용에 고객 지원 비용이 이제 많이 절감을 하고 이제 고객 만족도 개선이 한 30에서 50% 정도 이제 올라갈 것이다. 결국은 저희 이제 저희가 매출 증대 효과라고 저희가 이제 판단이 될 거고, 디지털 서브스크라이버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이제 디지털을 통해서 고객하고 채널을 이제 많이 고객이 이제 회사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거를 이제 전화상이나 페이스 투 페이스 미팅이 아니라 이제 저런 디지털 채널 통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시기 시작하면 회사 내에는 계속 그런 것들이 자산들이 쌓일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고객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분석을 또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고 이제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최근 들어서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인터랙션 자동화, 아까 이제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면 자동화할 거냐. 근데 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와 품질, 이제 오류가 없어야 되고 사실 빨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패턴, 지금 현재 어떤 인터랙션을 통해서는 저게 이제 형성되기가 사실 쉽지가 않으니 앞으로 이제 대화형 AI 기술들을 통해서 조금 속도에 대한 부분들도 좀 개선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실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끔 실제로 사람의 어떤 휴먼 에러가 들어가지 않게끔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이 쪽에 이제 그 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사실 맨 처음에 고객분들이 시작을 저희가 권고를 드리는 부분들은 FAQ입니다. 그리고 실적으로 회사 내에 굉장히 다양한 FAQ들이 존재하고 또 Q&A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기업과 고객과의 비즈니스는 거의 대부분 물어보고 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어떻게 써요? 나는 이런 게 궁금해요. 이런 FAQ부터 회사 안에 정리되어 있는 것부터 사실은 자동화할 수 있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FAQ가 자동화되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FAQ와 연관되어져 있는 회사 내에 다양한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CRM, 고객관리 시스템과 연동이 될 수도 있고 고객이 예를 들면 제품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다가 거기서 실제 발주를 하시게 되면 그 발주한 것 자체가 CRM 시스템에 연동되고 그 다음에 ERP하고도 연동이 되고 그게 SCM하고도 또 업데이트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린 게 트랜잭션에 관련된 시스템을 자동화를 한번 해보시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FAQ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는 여러 가지 회사 내 업무 시스템들하고 이제 트랜잭션을 자동화하는 거,
맨 마지막은 이제 예를 들면 고객이라고 하면 실제 고객과의 예를 들면 얼러트를 예를 들면 뭐 3년이 지났다, 5년이 지났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얼러트는 받지만 영업대표가 혹은 마케팅팀에서 고객하고 연결을 안 하면 사실은 그냥 그거는 사장된 얼러트가 되는데 얘는 그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얼러트가 딱 저희가 세팅을 해놓으면 이거는 고객하고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차를 사신 지가 5년이 지났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5년 되는 시점에 미리 연락을 해서 아니면 리뉴얼 계약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 시점이 됐다. 그러면 사람이 연락을 하는 것보다 또 잊어버리면 연락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이게 고객들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 뭐 그동안 문제는 없으셨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심리스하게 쭉 연결돼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엔드투엔드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바라보는 인터랙션 자동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의 어떤 운영의 속도와 품질이 이제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될 것이라고 제가 보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권고를 드리는 부분들은 기업 내 커뮤니케이션의 80%는 저희가 봤을 때는 자동화를 할 수 있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직원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고객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보면 직원 그 인플로이 익스피리언스, 그다음에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를 이런 대화형 AI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나머지 한 20여 프로의 20% 정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어떤 그 컨설팅 영역, 그다음에 전략에 대한 영역, 그다음에 휴먼 터치가 필요한 영역들을 이제 사람이 주로 하는 형태로 한번 가보자라는 게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영역들이고, 여기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의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이 영역이 이제 컨택트 센터 쪽에서 저희가 시작을 했지만 이게 오퍼레이션, 그다음에 세일즈 쪽, 그다음에 뭐 HR 쪽, 리걸 쪽, 파이낸스 쪽 다양한 영역에서 이 그 대화형 AI 기술들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 지금 확산이 지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게 챗봇하고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챗봇 같은 경우 보시면 한 3가지 정도의 하는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현재 챗봇 프로젝트 거의 대부분 고객들이 하셨었는데 챗봇 프로젝트에서 약간 이제 정체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문의 의도 파악하는 게 굉장히 떨어진다. 그리고 답변에 대한 정확도가 좀 많이 떨어진다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챗봇 운영을 위해서 과도한 어떤 노력들이 많이 투입이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뭔가를 업데이트를 해줘야지 에큐레시가 올라가는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챗봇은 여태까지는 사실은 단순 정보 제공에 그쳤던 것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정보 제공만 딱 끝나다 보니까 뒷단에 이제 시스템하고 연동하는, 그러니까 자동화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챗봇이라고 보면 실질적으로 디지털 비서 영역으로 진화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높은 이제 자연어 인식할 수 있는 기술들이 탑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자동으로 대화를 생성하는 어떤 기술 영역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사실 이런 사람이 일일이 뭐 어떤 대화를 생성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내에 다양한 지식 자산들을 자동으로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 그게 결국은 답변에 대한 정확도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CRM 툴이나 뭐 세일즈포스닷컴을 쓰고 있다라면 세일즈포스닷컴, 아니면 뭐 ERP 중에 SAP ERP를 쓰신다면 SAP ERP. 그래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하고 이제 연동을 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대화형 창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컨셉이 하나의 이제 정보 제공이라는 게 아니라 실적으로 내가 정말 하고자 하는 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챗봇하고 이제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이게 이제 전체 큰 그림 중에 하나인데, 이제 예를 들면 고객이나 직원이 다양한 내용들에 대한 질의응답을 다양한 채널들에서 들어온다. 예를 들면 뭐 카카오톡이나 라인이나 워츠앱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들어오셔도 되고, 전자메일을 통해서 문의하셔도 되고, 웹이나 뭐 음성을 통해서 문의를 하셔도 되고,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멀티 채널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옴니 채널 형태로 저희가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들어오는 얘기들을 정확하게 의도를 파악을 해서 어떤 경우는 챗봇이 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들은 실적으로 고객사 안에 있는 지식 자산들을 저희가 정확한 서치 엔진을 통해서 서치를 해서 그것들을 알려드리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내가 PO를 냈다, 발주서를 냈다 그러면 그것들을 ERP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도 이 로봇이 합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입력도 하고 나서 입력 끝나고 나서 입력 끝났습니다라고 얘기하시기도 하고, 예를 들면 SCM 같은 경우는 이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다양한 조회성 업무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조회성 업무 역시 얘한테 이제 맡겨놓으면 이 친구들이 그것들 저희가 시스템에서 조회를 해서 고객분들 알려드리는 그런 일들을 또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좀 재밌는 얘기이긴 하지만 실제 비서처럼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이트에 예약을 좀 해줘, 아니면 레스토랑 예약을 해줘,
아니면 실제로나 누구랑 그 스케줄을 좀 잡아줘. 그러면 상대방이 어떤 일정을 같은 인트로나 난이 있으면 일정을 제가 파악을 해서 가장 최적화된 어떤 그 일정을 이제 레커멘드하고 그래서 컨펌을 해주시면 본인이 알아서 줌 미팅도 제가 크리에이션하고 다 그런 일들을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통보 알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고객사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이제 그런 것도 통보하고 알람을 제공해주는. 그리고 실적으로 뒷단에 굉장히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여기에서 보시는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실제 오늘 이제 들어오신 어떤 분들이 회사 내에서 사용하시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일 겁니다. 그래서 실제 저 어플리케이션들하고 연동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저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플랫폼들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사실 고객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다양한 UI를 통해서 사실은 직접 사람이 여기 이 자리에 사람이 있었죠. 사람이 있었다는 부분들이 이제 사람은 조금 더 탑 레벨로 올라가서 이제 어떤 다른 형태의 어떤 사업을 업무를 지금 수행하시게 되고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굉장히 룰 베이스의 어떤 단순 제공하는 그런 업무뿐만이 아니라 이제 실제 업무 수행하는 부분들은 또 로봇들이 이제 수행할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진화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고, 뭐 저희는 사실 이제 그 코어 AI 이거는 이제 하나의 그 제품 영역인데 복잡한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고객 익스피리언스와 직원 익스피리언스를 둘 다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이 이제 하나 지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은행권에 있다면 은행권에 필요한 비서를 만드실 수도 있고, 헬스케어 쪽이다 그러면 헬스케어 쪽에 관련된 걸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HR에 관련된 것도 하실 수도 있고 IT에 관련된 것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앞으로는 지금은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신 것을 만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만들어진 이런 일종의 디지털 워커라고 제가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미 여기 안에 프로세스가 다 탑재되어져 있는 이런 친구들을 또 사실 수도 있고, 또 이런 형태를 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사업의 영역들이, 사업의 모델이 저희가 진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이제 코어 AI 쪽에서는 이런 플랫폼들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자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건 이제 최근 들어서 AI 아까 컨택센터의 영역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분들이 전화를 통해서 들어오시던, 소셜을 통해 들어오시던, 채팅을 하시던, 메일을 통해 들어오시던 이거를 딱 연락이 들어오면 실제로 이걸 의도를 정확하게 중간에서 또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파악을 하고 나서 이 의도에 맞춰서 예를 들면 어떤 거는 정말 단순화된 자동 응답인 것 같아. 그럼 이제 Q&A 활용해서 그냥 단순 응답만 해드리면 되고, 어떤 것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화된 대화, 실제로 고객하고 인터랙션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은 저희가 그냥 어떻게 보면 실제 저희가 대화를 통해서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도 제가 찾아드려야 될 것 같아. 아니면 어떤 분들은 저희가 이제 음성 상담사한테 직접 연결을 합니다. 왜냐하면 컴플레인이 되게 심하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건 음성 상담사한테 연결을 하게 되고, 어떤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채팅 상담사한테 연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채널로 실질적으로 이게 의도를 이제 파악을 하고 그거에 해당되는 채널로 저희가 이제 분배를 하는, 이게 사실은 비단 컨택센터만 쓰는 게 아니라 실제 기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에 예를 들면 마케팅 채널을 통해서 들어온다든가, 요즘에 많은 부분들이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이제 세일즈가 이루어지는데, 그 세일즈 이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으로 웹상에서 질의응답이 딱 들어왔을 때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면 영업대표한테 이건 바로 연결을 해야 되겠다. 그럼 거기서 이제 바로 영업대표한테 전화로 연결하시던 메시지를 보내시던, 그래서 다양하게 요거를 응용을 하실 수 있게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약사다 그러면 약에 대해서 아니면 건강에 대해서 막 문의를 하는데, 이거는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이거는 약사한테 예를 들면 답변을 받아야 된다, 아니면 이건 의사한테 답변을 받아야 된다. 그것도 디스패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상담사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저희가 말씀드리긴 하지만 실제로 이거를 좀 확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는 굉장히 다양하게 확대하실 수 있다고 제가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 자산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회사 내에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지식 자산들. 사실 이거는 저희가 고객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 회사 내 지식 자산들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회사 내 지식 자산들이 사실은 굉장히 분산이 돼 있고 직원이 나가버리면 인수인계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적 자산들이 회사 내에 자산으로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부분들을 회사 내 지식 자산으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이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AI 기반의 지식 자산화라는 걸 한번 해보시라는 게 저희가 하나의 권고를 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그 대화형 AI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서치 기능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의도를 가장 잘 파악하는 자연어 처리 기술과 이 고객 파악된 고객 의도들을 가장 매칭할 수 있는, 가장 잘 매칭이 되는 그런 지식들을 연결하는 것. 요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식 자산화 플랫폼, 지식 자산 플랫폼이라는 거 안에 자연어 처리 기술과 검색 기술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회사 안에 있는 다양한 널리지들을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영역들이고요. 이건 이제 하나의 사례로 IT랑 HR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여러 가지 IT에 관련된 업무들, HR에 대한 업무들이 다 어떻게 보면 자동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사람이 이거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이 부분들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자동화 로봇들을 활용을 해서 실제로 대화를 편안하게 직원들이랑 여기는 거의 대부분 직원들이나 파트너들인데요. 어쨌든 예를 들면 휴가에 대한 것들을 문의한다. 아니면 장애에 관련된 문의가 있다. 아니면 실제 뭐 비밀번호 재설정에 대한 문의가 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마다 자기가 이제 이런 비서들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준비가 돼 있고 실제 이게 이제 고객사에서 활용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고객분들한테 이제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자면 실제 이런 영역에서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IT 서비스 같은 경우는 패스워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자산 관리에 관련된 부분들, 하드웨어 구매에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직원 HR 같은 경우 직원 온보딩 관련된 부분들도 사실은 이 대화형 창을 통해서 대부분 모든 일들을 처리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해놨고요. 여기 보시면 뭐 진료 예약 같은 거, 환자 등록하는 거, 진료 예약 스케줄링 하는 것도 당연히 다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대화형 AI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뒤는 지금 저희가 다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현재 AB 인베브라고 하는 고객사인데 저희가 이메일이 들어오면 이 이메일들을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자연어 기술을 통해서 이메일을 얘가 자동으로 분류를 해서 이것들을 또 RPA라고 하는 툴에다 저희가 연동을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요 메일은 발주에 대한 메일이야, 요 메일은 딜리버리에 대한 메일이야. 그래서 다 정리를 해서 RPA 쪽으로 넘겨주면 또 RPA가 그 로봇이 이제 자동으로 사내 시스템하고 연동을 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시작을 좀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하시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익스피리언스,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쪽으로 이제 확장이 된 거죠. 그래서 고객 및 소비자, 그다음에 고객 및 공급업체 지원하는 부분들. 그래서 주문서나 지불이나 청구서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질의응답들 그리고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어떤 자료들을 받는 부분들을 다 이제 자동화를 또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보면 헬프데스크나 IT 서비스, 그다음에 인사 지원, 직원의 FAQ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자동화를 해서 실제 어떻게 보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대고객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이제 직원의 어떤 경험까지도 이제 다양하게 자동화를 이제 대화형 AI 기술들을 통해서 수행을 지금 하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이제 프로젝트화돼서 이제 움직이고 있고요. 그 나머지 고객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건 은행권인데 이제 은행권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이제 컨택센터에서 이거를 많이 활용을 많이 하셨습니다. 실적으로 이제 코비드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콜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들을 그때 어떤 단기간에 몰리는 콜들을 이제 저희가 처리를 하기 위해서 실적으로 이것들을 이제 인공지능 기반의 어떻게 보면 이제 대화형 기술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실제로 콜센터에 이제 직원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자연스럽게 다양한 어떤 채널로 저희가 트랜스퍼해서 고객들을 지원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고객은 이 이제 코비드 시츄에이션 말고도 실적으로 사 내에서 이제 다양한 널리지 검색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고객사에서 예를 들면 실이라든가 구글 보이스를 활용을 해서 이제 게이지 해치하는 부분들까지도 이런 이제 대화형 창을 통해서 이제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 이 고객사는 이제 코어 AI에서 거의 글로벌에서 가장 큰 고객사로 이제 보시면 되고 저희가 지원하는 게 이제 1,000만 명 이상 고객사가 이제 대응을 저희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고객사가 실질적으로 저 이거 어떻게 가입하면 돼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거를 처리할 수 있을까요? 이런 FAQ에 관련된 일이 갑자기 이제 쏠리는 그런 경우에 거기서 이제 FAQ나 이런 실질적으로 패턴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는 그런 질문들 같은 경우는 이미 얘가 이제 러닝을 쭉 시켜놓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저희 답변을 해드릴 수 있게끔 그래서 웹사이트 상에 이제 이걸 아까
초기에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웹사이트 안에 있는 그런 그 대화 영창을 통해서 고객사에게 이제 바로바로 웹사이트 내에 있는 정보들을 요걸 통해서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최근 들어 저희가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도 좀 국민비서라고 이제 좀 많이 그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또 지원 한번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러한 그 웹사이트의 정보들을 그런 대화 영창을 통해서 이제 다 전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지원도 좀 해드렸고요. 이것들이 이제 직원들이 이제 그 HR 반복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문의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과 평가에 대한 FAQ, 복리후생에 대한 거, 인재 채용에 대한 거, 온보딩에 대한 거, 또 알림에 대한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양한 이제 질의응답들을 의도를 파악해서 해당되는 정책 문서라든가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든가 워크데이나 아니면 서비스나 같은 이런 다양한 사내 시스템하고 연동을 좀 해서 직원들의 어떤 FAQ를 자동화하든가 자동화된 답변을 드리든가 아니면 직원이 예를 들면 휴가 신청을 한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해당되는 시스템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는 것들.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접속 안 하고 어떤 이런 시스템들에 이제 그 접속하는 것들 이제 이런 대화 영창을 통해서 접속할 수 있게끔. 그래서 고객의 어떤 내부의 어떤 오퍼레이션을 자동화해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하나의 어떤 이니셔티브로 제가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제가 지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급하게 많이 말씀을 좀 드리기는 했지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많지만 사실 그거에 관련돼 가지고 시간이 좀 한정적이라서 오늘은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게 됐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제 들어오신 분들 중에 이제 실질적으로 야, 우리도 저런 것들을 좀 고민을 좀 한번 하고 있는데 아니면 챗봇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한번 저희가 내부적으로 현업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쓰면 될지에 대해서 한번 실습 교육 같은 것도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면 또 저희가 뭐 굉장히 짧게 실습 교육도 이제 가서 해드리고 그리고 실습 교육 하면서 실제 업무에서 이제 활용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봇들도 이제 한번 만들어 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좀 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원하는 바는 실적으로 이제 어떤 하나의 현업분들이 이제 모이셔서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과연 이게 대화 영창을 통해서 저희가 자동화를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이제 프로세스 디스커버리 할 수 있는 워크샵을 반나절이든 하루든 이제 같이 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들을 저희한테 이제 같이 주시면 또 저희 팀에서 이제 같이 가서 그런 부분들 같이 검토하고 같이 한번 또 데모도 만들어보고 그리고 실제 이제 구동하는 것도 한번 시연 한번 해드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저희가 이제 계획들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이제 뭐 내용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으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또 저희한테 말씀 주시면 또 저희가 관련된 지원들을 할 거고요. 그리고 혹시 또 오늘 저희가 다루지는 못했지만 저희 고객사 중에 혹시 이런 활용 사례가 있니? 아니면 혹시 뭐 우리 본사에서 혹시 이런 걸 쓰고 있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혹시 질문을 또 주시면 또 저희가 그거에 관련돼서 또 본사 자료를 또 활용을 해서 또 답변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좀 오늘 좀 아침부터 이렇게 시간 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혹시 질의응답 하실 내용이 좀 있으시면 뭐 문의창에 써주시면 또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답변은 또 여기서 드리고 저희가 또 뭐 추가 저희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웨비나에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으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 특별하게 지금 질문하시는 부분들은 특별히 지금 많이 없으시기는 한데 혹시 뭐 추후에 저희한테 뭐 질문 관련돼서 일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어쨌든 이제 이 암창 통해서 이제 메일을 주셔도 되고 또 저희 이제 웹사이트 통해서 오셔도 되고 그래서 질의응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거의 대부분 질문 나오시는 것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제일 많습니다. 챗봇하고 뭐가 다르냐 그리고 사실은 활용 사례가 어디가 제일 그래도 좀 효과가 높냐 뭐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주시는데 이제 챗봇과 이제 차별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챗봇과는 이제 자연어 처리 어떤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제 뒷단의 시스템하고 인테그레이션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가장 큰 차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챗봇하고 차별성 이외에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궁금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를 할 때 이제 어떤 프로세스에 적용하면 좋냐. 근데 이게 프로세스마다 너무나 이제 ROI나 이런 코스트 스트럭처들이 고객분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업분들이 조금 한번 저희랑 같이 미팅을 한번 해주시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현업분들의 말씀을 좀 들어보고
그때 이제 말씀을 저희가 이제 드리는 게 해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기본적인 그 활용 사례들은 많이 말씀을 좀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현업분들의 어떤 피드백들을 받고 이제 그거에 최적화된 어떤 그 데모를 저희가 만들어서 보여드리면 그게 아마 이제 가장 효과적으로 이제 고객분들이 이거는 ROI가 나올 것 같다. 뭐 이거는 정말 회사에서 써먹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당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드리면 사실 이게 기술 하나만 가지고는 저희가 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 자산에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또 중요한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람의 말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거는 저희가 답변을 할 수 있는 뭔가 난리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난리지가 회사에 없으면 사실은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은 그런 프로젝트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고객분들한테 말씀드린 거는 회사 안에 있는 다양한 그런 그 지적 자산들을 하나씩 이제 구조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은 또 되게 필요하다. 그리고 회사에 지금까지 쌓여져 있었던 날리지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툴을 몇 년 전까지 굉장히 많이 프로젝트를 하셨었는데 그런 툴들에 쌓여져 있는 그런 자산들을 과연 그럼 어떻게 하면 디지타이즈하고 이런 것들을 회사의 어떤 그 그로스 성장을 만들어내는데 아니면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는데 직원 경험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이런 기술들을 접목하실 때 있어서 시간을 굉장히 최소화하실 수 있다고 또 생각을 또 합니다. 그리고 실제 요즘에 그런 것들을 디지타이즈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 요즘 OCR이라고 하는 기술들도 많이 나와 있고 또 BI 툴이 좀 이제 개선이 돼가지고 이제 사실은 그런 데이터들을 또 분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들도 나와 있고 그 AI 기술들 중에 사실은 그런 것들을 또 러닝을 해서 그리고 또 DB를 또 구조화하실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어찌되었든 지금 저희 고객분들한테 이제 요즘에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회사의 어떤 프로세스를 한번 재점검해 보시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한번 재점검해 보시는 어떤 그런 기회들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이런 기술들이 회사에 되게 자연스럽게 접목이 될 수 있고 또 쉽게 더 접목이 될 수 있고 빠르게 또 접목이 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런 기술들을 검토하실 때 고민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끝까지 처음에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나가시지 않으시고 이제 끝까지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또 오늘 참여하신 분들한테 또 별도로 따로 메일 드려서 감사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질문도 없으시면 저희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서 너무 감사합니다.